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 추가 모집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하지만 또 물론 많은 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 모집이 정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과연 추가 모집은 어떻게 원서를 쓸 수 있는지, 또 추가 모집에서는 실제 정시보다 내 성적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기 좀 어렵죠. 더군다나 추가 모집에서는 입시기관에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배치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의 성적대에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될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3 추가 모집 맞이해서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과 정시 모집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의 지원의 유의사항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항상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꼭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 유의사항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 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모집도 정시 모집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신 분, 그게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간에 수시에 합격하신 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정시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교의 정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교의 정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시면 원칙적으로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죠. 하지만 네 번째가 핵심인데, 네 번째 내용은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정시 원서를 썼고 정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신 분들이 만약에 추가 모집에 지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시 모집 기간 종료되기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보다 원서 지원의 횟수가 많아요. 정시는 대부분 가나다 3번 원서를 쓰니까 그 3개 대학에 다 붙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나 두 개 정도 원서를 쓰다 보면 다섯 번째 문항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추가 모집을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또 점수대나 또는 의도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횟수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6번을 쓴다, 또는 어떤 분은 10개를 쓴다, 어떤 분은 20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원서 지원의 횟수가 많다 보면 이 5번 문항이 문제가 됩니다. 5번 내용은 뭐냐면,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에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 지원을 6개 대학교에 원서를 썼어. 근데 만약에 A 대학교에서 먼저 합격자 통지를 받았죠. 그럼 우리가 먼저 그 A 대학에다가 등록 의사를 밝히고 등록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B 대학에서 연락을 왔어. 합격했다고. 그리고 B 대학은 A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고 내가 가고 싶어. 그러면 B 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으면 순서가 B 대학에 등록하시고 이미 등록했었던 A 대학에 전화해서 등록금을 회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A 대학은 이미 합격해져 있는 상태에다가 B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중 합격을 갖는 거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시면 둘 다 불합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등록되어져 있는 학교, 다 A 학교에 등록이 되어져 있고 B 학교에다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 통지를 받았다. 그럼 A 학교에 먼저 전화해서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등록금을 회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B 대학에 등록을 하겠죠. 또 그럼 B 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C 대학이 만약에 전화가 또 왔다. 그리고 C 대학이 B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B 대학에 연락을 해서
B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C 대학에 등록하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간혹 대학들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전화가 일시에 오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은 혹시 대학에서 등록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그쵸?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그때 등록 취소와 또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화가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전화하시게 되어지면 나중에 전화 받고 등록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이 순서를 절대로 잘못하셔가지고 선등록되어져 있는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등록 취소하고 등록금을 받은 이후에 보셨던 것처럼 나중에 그 타 대학에 등록 합격 통보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난 후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내용, 이 5번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내용이 특히 고민이 많이 든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서를 썼는데 이번에 정시에서 광운대학교의 최초 합격이나 아니면 2월 6일 이후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강원대를 붙었다. 그런데 내 성적으로 만약에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호익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도 추가 모집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광운대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혹시나 내가 호익대학교나 아니면 시립대나 아니면 한양대에 원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시 합격을 했으나 등록을 포기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정시에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추가 모집 이전에 정시 등록을 포기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 원서 쓸 수 있다. 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타 대학에 정시 모집에 합격해서 등록을 했는데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지원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자, 타 대학에 정시 모집에 합격해서 등록을 했는데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추가 모집 전 정시 등록 마감 전에 타 대학의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원 또는 합격 취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지만 정시에 등록한 자라 하더라도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와 추가 모집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정시 모집의 원서 지원은 가나다. 3번. 가나다군이 있죠. 지원군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원서를 딱 3번만 쓸 수 있어요. 추가 모집은 가나다군이라는 지원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약에 내 성적에서 정시에서는 3번밖에 못 쓰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6개를 쓸 수도 있고 추가 모집에서 10개를 쓸 수도 있고 20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정시는 원서 지원의 횟수가 딱 3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지만 추가 모집은 당연히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고 많은 분들이 막 5개, 6개, 10개를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충원율도 매우 높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5개를 붙은 학생이 결국 하나의 대학을 가기 때문에 4개의 대학을 포기하셔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홍익대학교 경쟁률을 보면 서울 캠퍼스의 자유전공 자연 예체능이가 129.75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가 125대 1, 교육학과가 179대 1, 경영학과가 171대 1, 국어국문학과가 204대 1 정도. 작년이 사실은 추가 모집에서 가장 어려운 해였어요. 그 전년도 2021학년도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시 모집에 원서를 썼다가 떨어져도 추가 모집으로 그 대학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만큼 추가 모집이 사실상 1등급이나 2등급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3, 4, 5등급 학생들 내에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작년에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가나다 군이동의 변동이 생기고 수능이 개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상 작년에 입시 데이터가 다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 기관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많은 분들이 불합격했고
불합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추가 모집에 다 몰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서 특히 수능 위주의 전형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5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학생도 줄어든 데다가 많은 학생들이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은 줄고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고, 하지만 2023학년도는 작년보다 훨씬 더 추가 모집에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첫 번째는 올해 입시 기관들이 2022학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정시 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원서 지원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입시 기관에서 원서 지원 막판에 대부분 하향 지원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향 지원을 하니까 붙겠죠, 실제.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이 붙을 거고, 결국은 추가 모집에 학생들이 덜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2023학년도 추가 모집은 2021년도만큼은 아니더라도 2022학년도보다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훨씬 더 나은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어떤 거 질문을 많이 하냐면, 추가 모집은 한 대학에 여러 개 원서 써도 되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동일한 전형의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동일한 전형이라고 한다면 수능의 전형이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전형, 기타 전형, 이렇게 전형이 4개나 5개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위주 전형에 원서를 쓴다. 어떤 대학의 동일 전형이다. 내가 쓰는 대학교가 국민대학교인데 국민대학교 수능 위주 전형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그 전형에서는 하나의 학과밖에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수능 위주 전형에서 2개, 3개를 쓰는 게 아니라 국민대학교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는 딱 하나밖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모든 대학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형에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본교 모집 단위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고 한 개 모집 단위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도 같은 말. 그 다음에 동일 전형에서 복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 전형에서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학마다 다른 게 있어요. 대학마다 다른 게 뭐냐면, 전형이 여러 개이거나 전형이 다른 경우는 대학마다 다르다. 첫 번째, 국민대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본교 추가 모집에서는 전형별로 복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자,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전형을 달리하여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대 같은 학교는, 자, 국민대에서 뽑는 전형이 수능 위주의 전형과 학생부 교과 2개 전형에 선발한다 하더라도, 국민대라고 하면 전형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은 딱 하나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카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전형이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이렇게 전형이 나눠지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복 지원이 가능하면 수능 위주 전형에 원서를 쓸 수도 있고, 학생부 교과에도 써도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써야 되니까 3개를 원서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알아두시는 거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학의 모집 요건을 확인합시다. 여기서 확인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 전형에는 한 학과밖에 원서를 못 쓴다. 두 번째는 전형이 2개일 경우에는 어떤 학교는 전형이 2개라 하더라도 딱 하나의 전형에 한 학과에만 원서를 써야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2개의 전형일 때 각자 하나씩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서울이나 경기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만 뽑아요. 그리고 결국은 한 대학에 딱 한 번만 원서를 쓰게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조금 낮아질수록, 지방으로 가거나 지방 사립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의 전형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진학사나 유의를 통해서 원서 접수하시게 되어질 때 중복 지원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 고려대학교 2023 수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실기 실적 전형이나 기획활동 전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023학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학업부 시험이나 사이버 국방학과에도 원서를 쓸 수도 있고, 계열적합성에도 원서를 쓸 수 있고, 기획활동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고, 특기자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자격적인 조건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다시 말하면 한 대학의 다른 전형에 5개의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수시 전형은. 물론 2024학년도로 가면서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형 사이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얘기는 추가 모집은 이렇게 전형이 달리하는 경우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는 대학이 있고 중복 지원이 허용이 안 되는 대학이 있다. 요 점을 알아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 추가 모집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전체 인원은 약 2만 1,000명. 자, 2021학년도는 2만 6,000명. 2만 명을 넘겼어요. 그렇죠? 넘겨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긴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 추가 모집 중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거든요. 근데 수능 위주 전형이 전년도에 14,683명을 뽑다가 2022학년도에는 8,982명을 뽑았기 때문에 약 5,000명 정도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 추가 모집이 어려웠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5,000명 정도 줄었다는 점.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이 몰렸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23학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추가 모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정시 모집은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는 정시 모집 공고 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지는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보통 원서 접수 한 2, 3일 정도 전에 최종적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 기간 내로 들어가면 그 기간 내에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 모집 인원을 보고 원서를 쓰는데 추가 모집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이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 기간이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어요. 이 기간 안에 대학별로 보통 3일 정도의 추가 모집 기간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데 대학들마다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도 달라요. 물론 이것도 정시도 비슷하죠. 정시 모집 기간 내에 대학마다 원서 접수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정시는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은 없다. 다시 말하면 10명을 뽑겠다는 학과가 갑자기 12명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모집 인원이 없던 학과가 갑자기 모집 인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데 추가 모집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명을 뽑기로 했었던 학과에서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모집 인원이 없었던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변동 때문에 추가 모집에 원서 쓸 때는 항상 언제 써야 된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후에 원서를 써야 돼요. 자,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분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시 컨설팅은 가급적이면 2번째 날 오전에 정시 원서 접수 들어가기 전에 지원 대학과 학과가 확정이 되어지면 경쟁률 신경 쓰지 말고 2번째 날 오전에 반드시 원서를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일찍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일찍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2명이었던 학과가 나중에 가서 모집 인원이 3명이 되거나 모집 인원이 없었던 학과가 마지막에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마지막 날 써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22일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일 때 원서 접수 마지막은 2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0일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지면 원서 접수 마지막, 원서 접수 마감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학교는 21일 날부터 마감이 될 거예요. 그 학교가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 23일 날 마감이 됐었던 학교는 2023학년도 올해 2월 21일 날 마감이 될 거예요. 이게 보통 항상 해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원서 접수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대학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3일 날 마감이 됐었던 주요 학교들이 경북대학교, 인천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 숭실대, 인하대, 충남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가 23일 날, 올해는 21일 날 마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일 날 마감이 됐었던 학교는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연세대, 미래나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24일 날 마감이 됐고요. 작년도에. 25일 날 마감이 됐던 학교는 카톨릭대학교,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 한국의대, 글로컬. 그 다음에 26일 날 마감이 됐었던 학교는 가천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결대나 그 다음에 한신대, 홍익대학교. 그 다음에 27일 날 마감이 됐던 학교는 경동대, 한려대학교가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요 기간 내에서 원서 접수를 딱 한 번만 진행해요. 한 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가 24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접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방의 일반 사립대처럼 주로 미달이 발생이 되어지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내에서 1차와 2차, 또 어떤 경우는 3차에 나눠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1차에 원서를 써서 그 대학에 떨어지면 2차에 원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1차에 만약에 그 대학에 원서를 썼다 합격을 하면 2차에 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형의 방법은 정시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전혀 신경 안 쓰죠. 정시 원서 쓸 때는 뭐만 생각합니까? 내 성적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 백분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또 실제 이 점수를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만 판단했는데, 사실은 추가 모집은 전형에 대한 고려보다 전형 외적인 고려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추가 모집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때 대학의 홈페이지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 과정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문과였었는데 국민대학교 자연계 학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냐? 내가 수능 시험을 문과로 시험을 봤는데 국민대 자연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능에서 국민대학교 자연계 지정 영역을 응시했다면 국민대학교 자연계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수능 시험을 자연계로 봤다. 그렇죠? 자연계로 봤다. 그러면 자연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국민대는 수능 성적에서 백분위 표준 점수 등급 중에 어느 것을 반영하냐? 그랬더니 국민대는 수능 반영 지표는 백분위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능 영역별 반영 지표라든가 교차 지원 유무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또 영어의 등급 점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정시 지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모집 특징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입시기관에서 배치표를 제시 않는다. 배치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내 성적대에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집 대학과 모집 학과가 적고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1명, 2명 정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이 너무 적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학과의 모집 인원이 2명이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점에서 합격을 했어. 그게 올해의 데이터 값으로 활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모집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실제 내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 모집을 컨설팅을 쭉 진행을 해보면 항상 느끼는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 정도까지 오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극도로 힘드신 상태이실 거예요. 틀림없이. 정시 발표가 2월 6일 날 이제 마감이 되어지고 2월 6일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합격하시면 제일 좋지만 대부분 2월 6일 날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예비번호를 받을 거고 예비번호를 받으면 그러면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면서 시간을 가득하겠죠.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2월 16일 정도까지 추가 마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0일서부터 추가 모집 원서 접속하게 되어지면 사실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거의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죠? 추가 모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모든 분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원서를 막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희망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합격이 되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전략을 잘 세우고 본인의 성적을 적절히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게 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정시에서 떨어진 학교를 추가 합격으로 붙거나 정시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의 선택의 기회도 열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좀 더 집중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정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정시 모집에 합격한 자들 중에서 추가 모집 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 바로 여기로 보시면 되죠. 2월 17일 이전에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에요.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2월 17일이기 때문에 2월 17일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2월 20일부터 진행하는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월 1일부터 추가 모집 예약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 모집은 2월 15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추가 모집 컨설팅은 방문 컨설팅을 진행을 하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월 1일서부터 그때 예약 접수를 받아서 일정을 정하도록 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예약을 2월 20일 날 예약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 모집 발표해서 내가 2월 15일이나 16일 날 추가 합격이 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예약하셨다 하더라도 합격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예약금을 전액 다 환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2월 1일 또는 2월 3일, 4일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써야 될지 원서를 쓰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먼저 예약해 두셨다가 추가 합격 되어지시면 말씀해 주시면 환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추가 모집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서 이번에 추가 모집을 기회를 살릴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로 해서 우리가 수시와 정시의 과정을 거치고 추가 모집까지 왔기 때문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